예, 안녕하십니까. 김병숙입니다. 저는 한국직업상담협회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전에는 경기대학교 직업학과 교수로 있었습니다. 진로 신화라는 얘기는 우리가 은연중에 자기가 가진 신념으로 인해서 모든 의사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진로는 결정이 중요해요. 이거를 의사결정의 꽃이라고 얘기합니다. 진로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진로를 결정했느냐는 그 사람이 앞날을 결정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게 진로 신화입니다. 그 신화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 보통 8종류 중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7개, 8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종류가 뭔지를 알아내고 몇 가지가 겹쳐 있는지 그리고 사실은 뭐 진로 신화가 별로 없는지 이런 거를 알아내서 의사결정 훈련을 시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결정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사실 뭐 인간이 갖고 있는 오류거든요. 하나 예를 들면 습관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결정을 할 때 항상 하는 그런 길로 결정을 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밝히는 데 있기 때문에 사실 누구든지 해야 되고 그거 결과에서 아 내가 이렇게 과신 함정에 있었구나. 그래서 그 매몰된 데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주는 그런 거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만 진로도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로를 결정한다는 거는 내 일생을 결정하는 거죠. 내 일생의 결정을 직관에 의해서 아니면 우연히 받은 정보에 의해서 아니면 왜곡된 정보에 의해서 결정을 한다. 이거를 막는 데에는 이 검사를 통해서 그 사람을 정확히 알고 그거에 대한 훈련을 시키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검사가 필요합니다. 다른 유사검사가 우리나라에 별로 없습니다. 진로 신화에서 특히 행동함정을 측정한다. 이거 행동함정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학설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와 아주 독특한 그런 거를 재고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신화라는 거는 자기를 실격하는 거니까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자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신이나 마찬가지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은연중에 갖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어떤 단서도 안 줬는데 나는 잘 될 거야.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남이 어려움이 있을 때 나는 저거는 금방 극복할 거야. 또 어떤 직업은 어려운데 나는 저거는 금방 내가 도전할 수 있어.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과대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걸 신화라고 합니다. 진로 선택을 굉장히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해야 되는 문제죠. 왜냐하면 이게 내 미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사결정에 가장 중요한 건 결혼과 진로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로 선택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요소에 크게 작용하는 게 행동 함정이라는 거고 또 두 번째가 진로 신화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이 학생이 좋은 상태인지 아니면 이게 너무 많이 있는지 이거를 알고 그거에 대해서 약간 우리가 그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정을 한다면은 진로 선택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진로 선택을 방해하는 요소를 발견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이것은. 진로 신화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로 신화 검사는 인간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검사입니다. 인간의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이론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가장 강력한 이론이 행동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한번 의사결정하면 그걸 습관적으로 해가지고 함정에 빠진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함정에 빠지면 우리가 이걸 매몰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몰됐다는 거는 내가 스스로 못 나오고 남이 건져줘야지 나온다. 이런 아주 인간의 행동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리고 인간은 이거를 긍정하지 않고 자기는 대단히 의사결정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착각을 만드는 그런 것을
행동함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경제학과 심리학의 만남이고요. 정보분석 심리학이 발달하면서 행동경제학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인지정보 처리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인간의 뇌가 정보가 들어오고 나가는 이 과정을 나타내는 그러한 이론인데요. 여기에 진로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결정과 관련해서 진로 발달적인 측면에서의 이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론은 의사결정론입니다. 인간은 의사결정을 할 때 단계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 단계는 탐색을 했고,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대안을 만들어서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설계를 가지고 선택을 하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사람이 자기의 그 특성에 따라서 이 단계를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이 단계를 너무 고집하거나 아니면 이 단계를 그 속에 빠져서 결정을 못하는 이런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결정론에 이 단계별로 의사결정을 훈련시킨다면은 아까 같은 행동함정에서 빠지는 것에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이론은 진로효능감입니다. 진로효능감은 진로를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얘기하고, 저는 이거를 가슴에 있는 발동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동기를 잘 돌려야지만 진로를 추구하는데 그 발전 지향적이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성숙도입니다. 이거는 수포가 우리 인간의 진로 유형을 보건데 각각의 발달 단계가 있다 제시했습니다. 이 단계별로는 꼭 이루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이 과제를 얼마나 잘 했느냐에 따라 진로 성숙도 지표를 나타내는 거죠. 아까 얘기 드린 진로 효능감은 중학생한테 주로 적용했고요. 진로 성숙도는 고등학생한테 이렇게 구분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검사의 본 이론이죠. 진로 신화입니다. 신화라는 거는 미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우연히 자기한테 마술을 걸어서 그렇게 될 거라고 미리 짐작하고 나한테는 뭐든지 잘 될 거라는 그런 자기의 신념이죠. 이 신화는 대부분 한 번 신화를 갖게 되면은 또 다른 신화를 갖고 오고 또 다른 신화를 갖고 와서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거의 70%가 이 신화가 7개 내지 8개 있다 이렇게 연구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연중에 얻은 정보를 가지고 자기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비합리적 신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합리적이지 않은데 그거를 신념으로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론으로 넣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검사의 구성 요소는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용어들이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진로 신화는 외재적과 내재적으로 나눕니다. 외재적이라는 건 외부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미신과 같은 거죠. 예를 들면 가족 신화는 나는 우리 가족이 잘 나가는 잘 나가기 때문에 나도 잘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검사는 검사에서 받은 결과가 곧 이게 내 진로가 될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보수성 신화는 안정적인 거면 좋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변화를 싫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타인 기대는 부모님이 어느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거기에 맞춰서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재적 신화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고요. 완벽성은 내가 경영학과를 나왔으면 경영학과 쪽 아니면은 안 된다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거죠. 최고성은 그 분야에서 나는 항상 뭐든지 최고해야 된다. 그래서 조건이 낮은 데는 안 가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 있죠. 자기 존중감은 자기 스스로 자기 존중감에 위배되는 거는 타협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동하조는 이건 고등학생만
측정을 했는데요. 행동함정은 지금 4가지로 나눴습니다. 과신함정은 스스로 과하게 믿는 거죠. 그래서 우월적으로 자기는 우리나라의 중진급 이상이다. 그래서 나는 그만한 우월성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편향이라는 거는 기울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낙관은 뭐든지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일어나는 일은 다 잘 될 거라 믿는 거죠. 확인 증거 편향은 우리가 확증 편향이라는 소리를 많이 하죠. 그래서 뭐가 하나가 나타난 것이 자기가 증명하고 싶은 거하고 딱 맞으면은 그렇다라고 아주 결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로 얘기하고, 선택적 지각은 많은 정보 중에 자기 마음에 맞는 것만 골라 섭식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확인 증거 편향이라고 그럽니다. 집단 함정이라는 거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게 4.4.5익 같은 게 집단 함정이죠. 누가 전체적인 집단에서 옳다 그러면은 자기가 반대가 있어도 오른쪽으로 기우는 거로 얘기하고요. 권위에 의존하는 거는 나보다 권위가 높은 사람이 이래라 그러면은 그런 쪽으로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걸 얘기합니다. 정착함정은 정착이라는 건 떼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자기가 어떤 기준점을 했다면은 그 기준점에서 움직이지 않는 거죠. 하나 예를 들면 제가 어떤 분한테 당신은 앞으로 얼마까지 살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95세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100세, 그 다음 사람은 90세. 거기에서 대부분 답을 하게 돼 있죠. 이걸 기준점 효과라고 합니다. 단순 사고 효과도 그런 단순한 생각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매몰됐다. 주로 많이 쓰는 인간의 그런 행동 함정인데요. 행동 함정은 사실 100여가 넘습니다. 그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만 측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 상태입니다. 이 검사의 주요 목적은 이 부분을 재는 겁니다. 저희가 청소년들을 상담할 때 제일 그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게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이 없을까? 근데 이들과 면담을 해서 나온 결론은 합리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왜 자기가 무관심한지를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부분에 무관심, 가장 지금 우리가 봐야 될 학생이고요. 그 다음에 무결정입니다. 무결정은 결정 안 한 거죠. 한 사람은 관심이 없고 한 사람은 아주 먼 미래이기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이 우유부단인데, 우유부단이라는 거는 결정을 못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이 못 내리는 우유부단함이 못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너무나 많은 정보가 있어서 결정을 못 내리고, 아니면 너무 많은 정보 중에 어떤 것도 마음에 안 들어서 못 내리는 이런 경우의 수가 있죠. 이 우유부단은 7가지 요인에서 비롯되는데 그중에 뚜렷하게 나눈 게 뭐든지 잘하는 사람, 그리고 아까 육각형 모형에서 A하고 C가 있습니다. A는 예술형, C는 관습형인데 이 2개의 점수가 비슷한 사람은 우유부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진로 갈등, 자기가 갈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길이라고 해서 고민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 너무 오래 살기 때문에 인간이 일생 동안에 맞이하는 직업이 7개 내지 8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여러 가지 하고 싶으면은 그거를 차례대로 하는 거죠. 순서대로. 그런데 그거를 한꺼번에 생각하니까 갈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진로 결정이 뭐 제일 좋은 거죠.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게 요 무관심하고 무결정입니다. 사실 이 분야에서 많이 연구하는 분들은 이 부분을 규명해야 되는데 아직 뚜렷한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관심과 무결정인 학생에 대한 그런 특별 지도를 부탁하는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 방법입니다. 이거는 뭐 누구나 하는 건데요. 사실 합리적이라는 거는 생각하고 결정하는 거고요. 직관은 자기 직관을 믿는 거예요. 의존은
힘 있는 사람한테 기대서 결정하는 거죠. 의존 쪽에는 부모님의 영향이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나타나죠. 근데 사실 저 세 가지를 다 사안마다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한 가지 방법에 의해서 결정을 하죠. 그래서 그런 거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로 효능감은 그 효능감이 낮은 학생들이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거기 가고 싶지 않은데 부모님이 자꾸 그쪽으로 가라고 그러든가, 아니면은 자기가 그 직업을 가고 싶은데 그 진로를 택하고 싶은데 성적이 모자른다거나 이럴 때는 효능감이 낮아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측정하는 거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진로 성숙도, 이거는 고등학생한테 하는 겁니다. 아까 진로 효능감은 중학생만 한다고 그랬는데 고등학생은 얼만큼 과제를 잘 했느냐, 이거를 나타내는 척도로 구성했습니다. 이 검사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다른 검사보다도 검사 문항이 많습니다. 자, 검사 실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중고등학교 전 학년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문항수가 다른 검사보다 많다고 얘기했는데 특히 고등학생이 많습니다. 주의사항은 첫 번째 생각한 답이 자기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너무 오래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마 검사 결과는 이런 형태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검사 결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검사가 유효하냐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지수를 보면은 내용 타당도라 이것이 좋다 그러면은 그 검사 결과를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진로 신화에서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내재적, 외재적으로 구분됐는데 이 학생은 검사 신화, 보수성 신화, 가족 신화 이렇게 차례대로 제시되어 있는데 외재적 신화에 많은 높은 점수를 나타냈습니다. 이 신화에서는 높은 점수만 나타낸 것만 신화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동 함정도 마찬가지예요. 이 중에 가장 많이 높은 점수라는 거, 지금 우리가 여기를 높다는 거는 50점에서 요 이상을 보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만 제시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가장 많이 나타낸 게 편승 효과, 그 다음에 기준점 설정, 또 권위의 호성 이런 식의 것에 행동 함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의사결정의 상태가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측정하고자 하는 키거든요. 그래서 의사결정 상태는 무계획적이고 무비판적이다, 비관적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학생이 진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의사결정도 직관적으로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더 곰곰이 생각 안 하고 생각나는 대로 결정한다. 진로 성숙도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54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치우쳐야 됩니다. 효능감도 한 가지에 자기 신념이 높게 나왔습니다. 이 지금 제시되는 거는 전부 그 높다고 생각되는 그 부분만 우리가 여기에 자세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 의견입니다. 학생들한테 종합 의견을 제시할 때 여기서 재고자 하는 많은 변수의 요인들을 하나하나 다 제시를 해서 그거를 통합적으로 보고자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그걸 가지고 어디에 있다라고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냈지만은 실제 통합적으로 보면은 이 학생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녹여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학부모님께 권해드리는 내용입니다. 왜 무관심한지 이거에 대한 이유,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대화를 통해서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얘기하면 무관심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자기만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 논리가 뭔지를 학부모님이 좀 알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다른 기회를 좀 만들어 준다면은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선생님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간략하게 저희가 판정된 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이 검사에서 그러니까 특별히 좀 상담을 해줘야 되는 학생이 누군가를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지금 결정 상태가 낮은 학생이라는 거는 무관심하고 무결정인 학생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로 성숙도가 낮거나 효능감이 낮은 학생, 이 두 종류의 학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담을 통하고 지도를 하고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수 점수를 채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많은 진로에 대한 거를 쟀지만은 이것이 마치 학업 성적과 같은 이런 효과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은 학생들은 점점 자라나면서 진로 개척에 대한 그런 역량을 갖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T점수라는 거는 우리 인간을 이렇게 정상 분포에 두고 가장 높고 높다, 가장 낮고 낮다. 이 얘기는, 여기는 보통이다. 이 학생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네가 어디에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진로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지수 점수를 사용했고, 이 폭도 다른 것보다 훨씬 적게 해서 학생들이 충격을 덜 받도록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수 점수를 사용한 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검사에 그 표지에 나와 있습니다. 학생이 자기 검사 결과를 가지고 워크시트로 용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한 겁니다. 이상으로 검사 결과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